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끝에 서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들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는 바로 이 경계. 오늘 밤 우리는 그 경계 넘어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의식의 층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의 안내자는 존 해글린 박사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이며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과 스탠퍼드 선형가속기 연구소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을 탐구했습니다. 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이 물리학자는 어느 순간 실험실 밖에서 또 다른 질문을 품게 됩니다. 우주의 통일장이 곧 의식이라면 인간은 그 장에 직접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그를 초월명상 연구의 선구자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립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깊은 의식 상태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식의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배웁니다. 깨어 있거나, 꿈을 꾸거나, 깊이 잠들거나. 그런데 해글린 박사는 묻습니다. 만약 그 세 가지 너머에 네 번째 상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잠도 아니고 각성도 아닌, 그러나 그 어느 상태보다 더 깊은 쉼이 가능한 곳. 과학은 이미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미국 생리학 저널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초월 명상 중 인체가 저대사 생리 상태, 즉 하이포메타볼릭 상태에 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면보다 더 깊은 산소 소비 감소, 더 낮아지는 심박수. 그런데 동시에 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해글린 박사는 이것을 제4의 의식 상태라 부릅니다. 깨어 있음과 깊은 쉼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 이 상태는 꿈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며 일상적 각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층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이미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도 괜찮습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4의 의식 상태가 무엇인지. 둘째, 그것이 수면이나 각성과 어떻게 다른지. 셋째, 어떻게 그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지식이 먼저 씨앗처럼 심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글린 박사가 물리학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입자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가장 깊은 층, 통일장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의식의 구조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겉에서 안으로 갈수록 더 단순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의 생각과 감정 너머로 내려갈수록 더 고요하고 더 넓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사이에 짧은 정지, 그 정지 속에 이미 제4의 상태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여정입니다. 해글린 박사의 말처럼 더 깊은 의식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3가지 의식 상태를 오갑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인식하는 깨어있음, 눈을 감고 이야기 속을 떠도는 꿈,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깊은 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3가지를 의식의 전부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존 해글리는 강연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지금 이 순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해글리는 이 3상태를 바다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깨어있음은 파도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서지고 소음을 냅니다. 꿈은 수면 바로 아래 빛이 굴절되며 형상이 흔들리는 층입니다. 깊은 잠은 그보다 더 아래 빛조차 닿지 않는 고요한 해저입니다. 3층 모두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글린이 가리키는 것은 파도도 수면도 해저도 아닙니다. 그는 바다 자체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그 자체. 과학은 이 상태를 휴식적 각성, restful alertness이라 부릅니다. 몸은 깊은 잠보다 더 깊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식은 또렷하게 깨어 있습니다. 깊은 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깊은 잠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제4의 상태에서는 고요함 자체를 경험합니다. 잠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 역설이 이 상태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것이 그냥 아주 깊은 잠 아닌가요? 해글린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깊은 잠에서 뇌는 느리고 무거운 델타파를 만듭니다. 의식은 꺼집니다. 반면 제4의 상태에서는 뇌 전체가 일관된 알파파로 동기화됩니다. 의식이 꺼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깊은 잠이 의식의 부재라면 이 상태는 의식의 순수한 현존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태가 현대 과학이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 베다 전통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투리야, 산스크리트어로 단순히 4번째라는 뜻입니다. 만두키야 우파니샤드는 이 상태를 고요하고 평화롭고 둘이 아닌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 해글린과 수천 년 전 베다의 현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다 자체를 향해 해글린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구조와 평행하게
층을 이루고 있다고. 표면에는 시끄럽고 분주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제4의 상태는 그 가장 깊은 층, 생각이 시작되기 이전의 장소입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바다, 소리가 태어나기 전에 침묵, 이 상태에 닿는 것이 TM이 목표로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 너머에서 과학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1960년대 말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의사 허버트 벤스는 TM 수행자들을 실험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명상이 혈압을 낮춘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측정한 숫자들은 그의 믿음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산소 소비량이 17% 감소했고 심박수가 느려졌으며 호흡은 25%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이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속도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산소 소비량이 줄어드는 데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TM 수행 중에는 단 몇 분 만에 그보다 더 가파른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몸은 마치 오랜 잠에서 얻는 회복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받아내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벤슨의 연구팀이 미국 생리학 저널에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의학계는 처음으로 명상을 숫자로 된 언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이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몸이 그렇게 깊이 쉬고 있다면 뇌도 잠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뇌파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TM 수행 중 전두엽 전체에 걸쳐 알파파 코히런스, 즉 뇌파 동조가 강하게 증가합니다. 알파파는 깊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델타파나 세타파와는 다릅니다. 알파파는 눈을 감고 있지만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는 상태, 조용하고 통합된 각성의 신호입니다. 해글리는 이것을 두고 뇌가 최고 효율 모드로 진입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뇌는 각자 다른 악보를 연주하는 악기들의 집합과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걱정을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과거를 반추하며 어떤 부분은 내일을 계획합니다. 이 소음들이 동시에 울릴 때 뇌는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런데 TM 수행 중 알파파 코히런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모든 악기가 하나의 지휘자 아래 같은 박자로 연주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뇌 전체가 동기화되는 것, 그것이 코히런스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몸은 쉬지만 의식은 사라집니다. 각성 상태에서는 의식은 있지만 몸은 긴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TM 수행 중에는 몸은 수면보다 더 깊이 쉬면서 동시에 뇌는 고도로 통합된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두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것. 해글리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의식 상태가 단순한 철학이 아닌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TM을 수행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스스로 산소 소비를 줄이고 심장은 박동을 늦추며 뇌는 조용히 하나로 모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생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벤슨의 데이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이완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경계가 특정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작동 방식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가 그 안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마음은 즉시 그 의미를 붙잡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억이 떠오르고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움직입니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TM 만트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합니다. 만트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소리 진동, 오직 진동 그 자체로 설계된 음절입니다. 의미가 있는 언어는 마음을 표면에 붙들어 둡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연상이 연상을 분석을 부릅니다. 반면 의미 없는 소리는 마음이 붙잡을 내용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 소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안으로 더 고요한 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존 해글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더 섬세하고 더 조용한 것을 향해 끌리는 성질이 있다고. 만트라는 그 성질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그 방향을 열어주는 소리입니다. 해글리는 만트라를 강물 위에 띄운 나무잎에 비유했습니다. 나무짚은 스스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만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트라를 붙잡거나 집중하거나 정확하게 발음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트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깊은 고요 속으로 자연히 흘러가도록 돕는 이동수단, 즉 vehicle-입니다. 나무잎이 강물에 실려 내려가듯 마음은 만트라를 타고 의식의 근원으로 조용히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트라를 확언, 즉 어퍼메이션과 혼동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와 같은 확언은 특정 의미를 반복해 마음에 새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층에서 작동합니다. 집중 명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이나 호흡에 주의를 고정하는 방식은 의식을 한 점에 묶어두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TM 만트라는 이 두 가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의미도 없고 집중의 대상도 아닙니다. 만트라는 마음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길을 비워주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의미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언어의 의미를 모르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진동에 반응합니다. TM 만트라는 바로 이 원초적인 층에서 작동합니다.
특정 음절의 진동수가 신경계와 공명하고 그 공명이 마음을 개념의 세계 너머로 이끕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의 물리적 성질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기억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만트라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강물 위의 나무집처럼 소리를 타고 마음이 자연히 내려갈 때 그 여정 자체가 명상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위하 기릭, 위도일손. 배움은 날마다 더 하는 것이지만 도를 향한 길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만트라의 원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쉬는 공간을 여는 것. 그 공간 속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헤글린 박사는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만트라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TM에서 노력은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은 당신을 표면에 붙잡아두는 닫힙니다. 더 잘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얕은 곳에서 맴돌게 됩니다. 헤글리는 이것을 수면의 역설로 설명합니다. 오늘 밤 잠들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자야 해, 지금 자야 해라고 되뇌일수록 눈은 더 말똥말똥해졌을 겁니다. 잠은 의지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찾아옵니다. TM의 무노력 원칙은 정확히 이 구조와 같습니다. 의식의 깊은 층으로 내려가는 일도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만트라를 꽉 붙잡으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은 즉시 붙잡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소리의 진동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제하는 감시자가 됩니다. 헤글린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마치 물 위에서 헤엄쳐 내려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몸을 맡겨야 가라앉을 수 있는데 팔을 힘차게 저을수록 수면 위에 머물게 됩니다. 명상 중 잡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회의, 아직 못 보낸 문자, 어제의 후회. 이때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TM은 다르게 말합니다. 잡념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 쌓였던 긴장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아주 가볍게 깃털처럼 만트라의 소리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라는 공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험도, 운동도, 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처음 배울 때 이 원칙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의식의 깊은 흐름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 안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밀한 기술입니다. 해글리는 말했습니다. TM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깊은 곳에 닿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우웨이 엘 우부웨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해글리는 덧붙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이 측정할 수 있는 실제 원리입니다. 마음이 노력을 내려놓는 그 순간 뇌는 가장 질서 있는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야 할까요? 해글리는 말합니다. 복잡한 준비는 필요 없다고. 특별한 방도 특정한 자세도 아닙니다. 등받이 의자에 편히 앉아 눈을 감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 20분, 그리고 저녁 20분. 이 두 번의 시간이 하루 전체의 질을 바꾸는 축이 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 안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아침에 20분은 하루를 명료하게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뇌가 아직 외부 자극에 완전히 열리기 전 그 여백의 시간에 의식을 가장 고요한 층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해글리는 이것을 하루치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 명상을 마친 사람은 같은 업무량 앞에서도 뇌가 더 넓게 반응하고 판단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준비된 상태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저녁에 20분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신경계에 쌓인 스트레스의 잔류물을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받은 긴장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처리된 긴장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다음 날 아침 피로로 이어집니다. 저녁 명상은 그 회로를 끊습니다. 잠들기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전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과 명상은 서로 다른 종류의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두 시간대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인체의 코르티솔 리듬, 즉 각성과 이완의 호르몬 주기는 해가 뜨고 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TM의 두 번 수행은 바로 이 생체 리듬의 자연스러운 전환점에 위치합니다. 몸이 이미 변화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의식을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방향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해글리는 바쁜 직장인, 시험을 앞둔 학생,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20분은 충분합니다. 깊은 휴식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됩니다. TM 상태에서 신체가 도달하는 대사 감소의 깊이는 수면보다
더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 20분 안에 그 깊이에 닿을 수 있다면 더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글리는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사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 안에 두 개의 닻을 내리는 일입니다. 아침에 닻은 하루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저녁에 닻은 하루가 당신을 끌고 간 곳에서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해글린이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의자에서 눈을 감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반복될 때 의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존 해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은 하루를 2번 우주의 기저층에 접속하는 일이다. 그 접속이 쌓일수록 일상의 표면 아래에 고요한 층이 두터워집니다. 그 층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피로에 무너지지 않으며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마하리시는 말했습니다. 규칙성이 곧 수행이다. 오늘 밤, 내일 아침에 20분을 먼저 일정에 적어두는 것. 그것이 이 챕터가 당신에게 건네는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 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제4의 의식 상태가 무엇인지, 뇌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만트라가 왜 소리 그 자체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왜 가장 정교한 기술인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듣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핵심을 딱 3줄로 남깁니다. 첫째, 제4의 의식 상태는 수면도 각성도 아닙니다. 뇌과학이 독립된 생리 상태로 증명한 휴식적 각성입니다. 둘째, 만트라는 도구이고 노력 없음이 원칙이며 하루 2번이 실천입니다. 셋째, 이 3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리가 3가지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3줄이 오늘 밤 당신의 베개 옆에 조용히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가 끝난 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만 결심하세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품은 채로 2분간 그냥 앉아 있으세요. 호흡을 고르려 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느끼려 하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4의 의식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존 해글린이 말했듯 의식의 가장 깊은 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멈출 때 스스로 드러납니다. 오늘 밤 그 방해를 2분만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오늘 들은 것을 계속 처리합니다. 뇌는 수면 중에도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분류하고 통합하고 깊은 곳에 새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강연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은 이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식이 쉬는 동안 더 깊은 의식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통합장 Unified Field의 방식입니다.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역동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그리고 존 해글리는 덧붙였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층은 활동이 없는 곳에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함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이 채널은 매주 조용히 새로운 강연을 올립니다. 다음 주제도 오늘처럼 당신의 잠자리 옆에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당신이 필요한 그 밤에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저 계속 함께 걷고 싶다면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